급속 교정이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광고를 하시는 거 봤는데 치아를 이동시키면서 치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재교정을 하시는 경우도 저희 병원에 맞아요.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오늘은 교정에 대해서 나눠볼까 해요. 저희 시작 전에 축하할 일 하나. 김 원장님이 이제 진짜 아들 부자가 되셔가지고 네네네. 둘째가 얼마 전에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너무 피곤해. 와, 진짜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 정말 최고입니다. 와, 난 언제 결혼해서 언제 키우고 뭐 이러냐. 포기해. 안 될 것 같아.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화이팅. 아유, 오늘의 사연은 제작진이 직접 보내온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입툭티가 컴플렉스입니다. 치아는 가지런한데 앞니가 튀어나와 있어서 교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신비 교정이라고 하나요? 주변에 교정한 친구들을 보면 몰라보게 예뻐진 경우가 많아서 좀 부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저 혹시 교정하는 게 맞을까요? 그 교정이라는 게 치아의 배열을 수정해가지고 미적으로나 아니면 기능 쪽으로 좀 더 우수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 하시는 게 낫죠. 그쵸. 근데 이제 하셨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어떻게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이렇게 치료가 될지는 교정 원장님이 계신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정을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교정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일단은 부분 교정. 부분 교정은 이제 앞니 쪽만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일드하게 이렇게 치아가 살짝 삐뚤어져 있다. 아니면 살짝 튀어나와 있다. 그럴 때 이제 부분 교정을 쓰시는 거고 브라켓이라고 하죠. 치아에다가 뭘 붙인 다음에 이제 철도 철도 깔듯이 깔라고. 쭉 이렇게 철사를 연결해서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교정의 단계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메탈, 쇠로 돼 있는 그런 걸 이제 붙인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세라믹으로 그러니까 치아 색상으로 돼 있는 브라켓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철도를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이제 교정이라고 하면 투명 교정. 이제 여러 가지 스텝별로 교정기가 있는데 한번 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른 걸로 또 바꿔 끼면서 차근차근 치아 배열을 이제 맞춰주는 건데 요거는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교정을 했을 때 장점 음. 그리고 혹은 또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교합이 잘 안 맞는 상태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위아래 교합을 맞춰줌으로써 저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 내가 지금 심미적으로 내 트라우마가 있다.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것도 교정의 장점이죠. 다만 이제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를 이동시키면서 치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아가 위해를 받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요. 교정 원장님께서 직접 하시게 되면 단점들이 최소화되는 거죠. 급속 교정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광고를 하시는 거 봤는데 빠르다고 좋을 것 같지만은 그쵸, 않거든요. 맞아요. 네. 치아가 움직이면서 교정이 되는 건데 이동하는 면 쪽의 뼈는 좀 높고 그 뒤쪽에 있는 뼈는 새로 생기면서 이게 이제 치아들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너무 급속하게 해버리면은 뼈가 녹아야 되는데 그냥 치아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맞아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맞아요. 이런 것들 한번 뭐, 알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 부분 교정이나 투명 교정이나 뭐 이런 것들 보통은 한 6개월에서 1년 요 정도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치아도 발치하고 치아가 많이 삐뚤삐뚤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2년 그리고 뭐 오래 가는 경우는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교정을 하면 맞아. 잇몸이 내려앉는다. 교정을 해도 어차피 다시 되돌아온다. 교정을 하면 이 치아 자체가 약해진다. 이런 얘기,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교정력이 제대로 조정이 안 되고 한 곳에 너무 많은 힘이 가해진다 이러면은 잇몸 뼈가 녹거나 아니면 치아 뿌리가 녹거나 그러면서 잇몸이 내려갈 수 있어요. 치아 뿌리가 점점 녹으면서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뼈의 높이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치아가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교정을 하시게 되면 유지장치를 하게 돼요. 그거를 꼭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교정이 끝나고 브라켓을 떼게 되면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되돌아가서 재교정을 하시는 경우도 저희 병원에 맞아요. 있어요. 최소 그래도 한 5, 6년 정도는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치아 배열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정도 같이 진행하면 좋지만
충치가 있는 경우 이거 치료하면서 같이 교정할 수 있나요? 이미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 치아도 있는데 그것도 교정을 하면 움직여지나요?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교정력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의 위치에 있는 치아가 치아 배열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면은 교정이 끝난 다음에 고기 배열에 맞춰서 보철물만 새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이제 치아 이동이 많아야 돼. 그러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교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라미네이트나 이런 부분에도 교정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 뿌리가 아니라 임플란트 뿌리이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라미네이트한 치아도 이동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치아 뿌리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동을 하면서 보철 모양이 처음이랑 다르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면은 그것도 보철물을 새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을 주신 게 맞아요. 치아가 돌출돼서 그런 건지 잇몸이 돌출돼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거니까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 결국에는 이게 골격적 문제인지 아니면 치성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정치과 있는 병원 가시면은 교정 진단이라는 걸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로 발생한 입이 튀어나온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입이 튀어나온 것을 고치고 싶다 했을 때 치성 문제로, 그러니까 치아 배열로만 입이 튀어나온 걸 조정할 수 있다 하면은 교정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거고, 골격적인 문제가 좀 있다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양악수술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시는 거죠.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러프하게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언제 한번 교정 원장님을 모셔서 좋죠, 말씀을 좋죠. 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마음 편하게 진단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확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뭐 언제든지 가까운 치과에 문의하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리고, 혹시 그 주제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만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안내드릴 맞아요.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